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100%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 서희 씨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하반기 취업 아는 만큼 성공한다입니다. 7월을 막연한 숫자로 보면은 하나의 반이 지난 시점의 새로운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구직자들에게 있어 7월은 첫 번째 레이스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두 번째 레이스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선 구직자 선수들이 이번 두 번째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꼼꼼한 코칭과 노하우를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반기 취업 아는 만큼 성공한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7월만 되면 굉장히 조급해하고 또 하반기 취업 시장은 어떨까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 두 학생에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라 학생 어때요? 요즘 심정이? 우선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네, 지난 6개월을 제가 너무 조급하게 달려왔던 것 같아서 그걸 좀 반성하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굉장히 희망차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균 학생은 어때요? 저는 아직 3학년이라서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취업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예. 저는 왠지 오늘 주제를 딱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100m 달리기에 이제 출발선에 선 분들과 이 구직자 여러분들이 같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맞아요. 자, 아무래도 이 취업 전선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상위권들이 먼저 이렇게 선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와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해 상반기 취업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뭐 간단히 말하면 이번 상반기에 가장 최고의 핵심 키워드는 오픈 채용이었죠. 네. 네. 사실 그 전에도 뭐 스토리니 뭐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픈 채용이라는 한 키워드 아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의 어떤 채용 공고나 이런 걸 쭉 한번 쫙 일별해서 보니까 확실하게 스펙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상반기의 가장 큰 어떤 흐름이었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뭐 채용하기에 그 인원수로 보자면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조금 더 풍성하게 채용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상반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 비해서 대기업들은 경제 상황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줄이는 게 없었는데 중소기업은 바로 줄였던 것이 있어가지고요. 평소에 비하면 대기업 채용이 오히려 조금 더 구직자들한테 열려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상반기였고요. 또 하나는 또 인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부각됐던 게 상반기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인턴은 그냥 뭐 시간 있으면 하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야, 취준생이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그 개념 자체가 바뀔 정도로 인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상반기 취업 시장을 살짝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튼 뭐 취업 시장의 날씨가 늘 맑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욕심에 면접장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설문조사 오늘 첫 번째 설문조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게 항상 매번 나오는 설문조사거든요. 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이 뭐냐. 특히 이제 면접 끝난 다음에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이 뭐냐 설문조사인데 사실은 그 순위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되게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거짓말을 예상할 수 있는 건데요. 연봉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요. 한 55.2%가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야근 주말 근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뽑아만 준다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다. 이직 없이 계속 여기서 뼈를 묻겠다. 아니면 정말 가르쳐주는 대로 선배님들 말씀을 따라서 다 그냥 그대로 하겠다. 배우겠다. 아니면 오로지 귀사만을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이죠. 네, 이 귀사만을 위해서 준비해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네. 거짓말들. 아무래도 6개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구직자들은 이런 거짓말은 그래도 정말 못하겠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6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걸리나요? 유라 학생? 저는 오로지 귀사만을 목표로 준비했다. 이게 제일 걸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채 공고를 봐서야 알게 된 기업들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로지 귀사만을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양심상 걸릴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아직까지. 양심적이네요. 그래요. 솔직하군요. 의균 학생은 이런 거짓말 중에서 나는 이런 거짓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만을 위해 준비해왔다. 이런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제 20몇 년에 대한 인생을 이 회사를 위해 바라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짓말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구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마음 편한 거짓말도 있겠고 좀 불편한 거짓말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짓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 반대거든요. 네. 연봉 중요하고 주말 네. 야근 근무 중요하고 이 회사만 해서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인사 담당자라도 자기도 취준생이었으니까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요. 다만 서로 합의하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불행하게도 방금 말씀하신 이 회사만을 위해 준비했다. 왜냐하면 연봉이 좀 낮더라도 이 사람이 뭐 그만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됐으면 만약 여러 군데 됐으면 다른 데 갈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또 막상 일이 하다가 또 반수라는 개념으로요. 예. 취준생인데 좀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 반수. 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회사로서는 인력 낭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만을 위해 준비했다 이런 말이 이제 제일 걸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거짓말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할 거는 이 회사만을 준비했다가 아니라 이 직무만을 바라보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네. 가령 여기서 이제 뭐 MC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제가 직업 방송만을 위해서 MC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예, 아니요, 예. 저는 그랬는데요. 아, 네. 그게 합격의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MC라는 그런 직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주 좋아하는지 그것만 해서 내가 꿈을 키워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령 회사에서도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자신감 있고 이걸 정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적어도 이 직무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준비했다라고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직자 입장에서도 거짓말을 할 때도 센스 있는 거짓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때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구직자들의 거짓말들이 눈에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요. 누구나 네. 다 연봉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한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특히 그 인사 담당자도 자기도 취준생이었단 말이죠.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너무 이게 티나게 진짜로 하면 좀 그렇고요. 다들 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10명 중에 한 8명, 5.8%가 면접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그 실제로 이 거짓말이 좀 심하다 싶으면 67.2%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탈락시켜 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답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만큼 취업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요. 그 주변인이나 나의 경우에 면접장에서 어떤 나의 거짓말이 조금 들통났다든지 그럴 뻔했던 적 있었나요? 유라 학생부터? 저는 직접 제 얘기는 아닌데 네. 저도 주변의 얘기를 들은 건데요.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뭐 총학생회 뭐 회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면접장에 질문해서 아 그럼 예산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회장이라고 쓴 거를 깜빡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거짓말 들통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걸렸군요. 네, 거짓말을 또 너무 크게 한 것 같은데 네, 네. 의근 학생은 주변에서 혹시 그런 경험이나 혹시 본인이 경험한 거 있을까요? 저도 제 친구가 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굉장히 큰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을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예. 그 인사 담당자께서 왜 존경하느냐, 네. 그분의 다른 공로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걸 꼼꼼히 물어보셔가지고 네. 그런 그 훌륭한 업적만으로 존경한다고 가대 포장했던 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파고들면 걸리죠. 네, 아무래도 정말 존경하는 분을 말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나왔을 그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반기 취업시장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요거 알아보기 전에 네. 거짓말이 나왔으니까 네네. 이제 요거 한마디만 정리하고 좋습니다. 좀 갈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근데 방금 이런 지금 사례가 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친구한테 예산을 물어본 거 있죠. 내가 학생회장을 했다. 그런데 예산을 물어본 건요. 이 친구를 보니까 학생회장 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럼 너는 몇 표를 받아서 됐냐, 몇 퍼센트가 지지했냐 이런 식으로 그걸 좀 가려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판단되면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말할 거면 아예 없는 얘기보단 친구 얘기, 그래도 잘하는 얘기. 네. 그럼 내가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또 해낼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완벽한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구체성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어떻게 축제를 기획했다 하면은 뭐 누가 왔고 예산 얼마였고 얼마를 지불했으면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이왕 그럴 거면 완벽한 그래요. 전략을 세우자 이러죠.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똑똑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반기 취업시장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드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2013년 신규 채용 계획을 한 600개 기업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좀 불행한 소식인데요. 10곳 중 일단 4곳이 작년보다는 어쨌든 채용을 줄일 것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지난해보다 채용을 느리겠다. 나머지는 좀 그 안 했거나 아니면 유보하겠다는 거고요. 느리겠다라고 대답한 기업은 14%밖에 안 됐거든요. 취업문이 좀 좁아질 전망이라는 게 좀 문제고요. 네. 그런데 그 취업문에서 이제 최고의 핵심 키워드는 역시 이제 항상 나왔던 스펙보단 스토리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그 하반기 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스펙보단 스토리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하도 스토리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스펙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막 스토리를 끼워 넣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요.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스펙보단 스토리다라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서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아닌 뭐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인턴 경험들 이런 것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을 탔다 이것도 스펙이고요. 네. 그 상 탄 거 자체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스토리는 뭐냐면 그 상을 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했으며 어떻게 노력해왔다라는 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 자체에 대해서 야, 점수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경험들이나 아니면 그 수상 실적들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겠다. 그래서 요즘엔 그 학생들이 스펙과 스토리를 헷갈리니까 아예 열린 채용이란 말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요즘 정말 열린 채용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열린 채용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유형들이 나뉠까요? 네,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열린 채용은요. 네. SK가 했던 바이킹 인재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했다라는 걸 PT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배경 지식 없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배경 지식 없이 발표해가지고 거기서 뽑는 거 비슷하게 KT 오디션 채용이라는 게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자기 PR, 일본 자기 PR을 잘하면 서류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H인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오디션이라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학생 가서. 네, 직접 가서 뭐 동아리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어필해봐라 해가지고 그렇게 채용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실제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등장했습니다. 새롭네요. 이번 인턴부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현대자동차에서 굉장히 우리 이런 거 한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나 뽑힐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적성 검사를 폐지했다 뭐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또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숫자에만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책도 잘 안 읽고 그냥 너무 경제 경영 이런 것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면접을 진행하냐면 상반기 뭐 하반기 베스트셀러 도서를 줘요. 한 20종. 예. 그리고서 그걸 미리 읽어오라고 면접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 중에 한 권을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책도 좀 읽어야 되는 네. 그런 것들을 했고요. 또 실제로는 뭐 많은 기업에서 면접에서는 이른바 그냥 지원자가 전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넘어가질 않거든요. 네. 진짜예요? 과연 그런가요? 그쵸. 라고 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흔히들 압박 면접이라고 알려진 그런 면접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신이 쌓았던 어떤 스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야지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면접이 대세입니다. 예, 아무튼 뭐 채용의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스토리가 이렇게 강세라면은 스펙은 그러면 그 한때 우리가 불었던 열풍만큼 신경 안 써도 되는 걸까요? 네, 예. 뭐 지원자들한테 야 스펙은 괜찮아라고 해서 애들이 놓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 것도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토리 중심 채용과 열린 채용이라는 게 약간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스토리가 중심이다라고 했을 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점은 3.0이 넘어야 되고 영어는 700점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SK 바이킹 인재나 이런 열린 채용을 보면 학점 3.0 그다음에 700점 제한 자체가 없거든요. 열린 채용이라는 건 그런 것조차도 없어진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러면 열린 채용이 대세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시험 삼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기업에서 한 10%, 15% 정도만 이렇게 뽑고요. 이 인재들이 괜찮다라고 판단한 앞으로 3, 4년 있다가 이게 대세가 될 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기본적인 3.0과 700점이라는 스펙을 충족시킨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서 스토리를 갈라내는 그런 면접이 더 유행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기본을 갖추고 기준점 이상의 스펙 정도는 갖춰야지 아무래도 면접을 볼 기회는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스펙보다 스토리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라 학생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먼저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살려서 스토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방학 때마다 죄송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예. 그중에서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이 주인의식을 살려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열쇠를 맡기시고 제가 혼자 오픈을 하고 재고나 발주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케이크를 파는 카페인데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네, 그 카페를 제가 정말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아르바이트 했다 이런 식으로 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의근 학생은 또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및 꿈을 찾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더 개발하는 식으로 스토리를 적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두 학생이 말한 스토리를 들으면은 조금 많이 살을 많이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코칭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유라 학생의 카페 경험 같은 경우는요. 네. 실제로 그래서 발주하고 뭐하고 뭐를 이제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인사 담당자들 듣기에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그냥 자기 혼자서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궁금한 게 뭐 진상 손님이 왔다거나 예.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시킨 일만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네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좀 진상 손님이나 그런 경험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그럼 무조건 사과만 했습니다. 그럼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 경험들을 얘기할 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좀 시간이 제한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에 그러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직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구체성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다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사회생활을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저희 둘의 뭔가 장점을 가지고도 코칭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네. 어떻게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장점은 없을까요? 이렇게 한번 좀 껴보려고요. 갑자기 당황스러운 그런 정말 찾기 아니, 어려운 장점이 그런 좀 있을 거예요. 잘 그런 찾기 찾아보세요. 어려운- 네. 근데 사실은요, 두 분이 이제 생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네. 이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그러니까 상황 판단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게 기업에서 가장 찾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실제로 생각지도 않았던 매뉴얼에 없는 얘기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실은 생방송 진행자가 대본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갑자기 저 친구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고, 네. 저도 갑자기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정말 그걸 잘 딱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들, 순발력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두 학생이 지금 잠매거진에 출연하고 있는 이 순간도 아주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자신만의 스토리를 열어두고 좀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취업 준비생들이 저희들에게 그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순발력 있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 맞죠? 네네, 그렇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인턴 경험이나 실무 경험 같은 것들도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순발력이나 나중에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주변에서 인턴 생활을 경험한 분들과 아닌 분들에게 네. 뭔가 큰 차이점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구직자들이 느끼기엔 어때요? 인턴을 했던 학생과 안 안 한 학생의 학생의 차이점을 차이점. 네. 느끼나요? 인턴을 했던 학생들은 아무래도 실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자소서나 면접 이런 거를 저희가 연습을 해볼 때도 좀 더 실무에 맞게 대답을 하는 걸 봐서 제가 배울 점이 많다고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인턴 했던 사람은 네. 그렇군요. 많이 의균 학생은 본인이 인턴을 하기 전이랑 후랑 많이 달라요? 어때요?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인턴을 하기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막 하는 그런 것들만 막연하게 막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인턴을 하고 나서는 이런 데에서는 뭐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직접 내가 찾아서 스스로 해보자. 예,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인턴 경험이라든지 실무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두 학생이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취업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그 작가님의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왜요? 없는데 심지어 영국 설문조사 결과가 같더라고요. 예, 세계로 가는 전망을. 맞아요, 네. 예. 영어로 된 걸 번역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영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런 인턴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고액 연봉을 주는 직장에 채용될 확률이 훨씬 많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 인턴 유경험자가 36%가 일단 최소 한 곳 이상으로부터 그냥 석사학위가 없는데도 석사학위의 소지자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 이런 제의를 받았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10% 정도로 이게 뚝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인턴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턴에 대한 어떤 그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런 부분 경험, 돈으로 내가 차라리 돈을 주고라도 그런 경험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인턴 경험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인지 경쟁률 역시 많이 치열해졌다고 하죠. 네, 혹시 금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금턴? 네. 뭔가요? 금턴? 그렇죠. 인턴 되기가 이제 금처럼 귀하다. 그래서 금턴이라고 하는데 예. 또 그 금턴 중에서도 그냥 인턴은 그냥 인턴인데 금턴이라는 건 그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보장된 인턴. 그냥 막 진짜 굴러가는 금턴이네. 동턴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이제 할 만한 인턴 그런 네. 것들이거든요. SK그룹에 따르면 인턴 채용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정규직이 아니라 그 인턴 채용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네, 너무 그래서 세네요. 기본적으로 공채 경쟁률만큼 나오고 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턴도 하고 공채도 하고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갈수록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한 대기업은 20에서 30%, 사실은 10% 미치였다가 20에서 30% 되는데 최근에는 50% 이상까지 이걸 높이겠다라고 한 대기업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것이 곧 정규직을 할 수 있는 좀 쉬운 길 아니면은 조금 더 내가 현실적인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턴 사원 중 지금 한 8명 정도가 정식으로 입사를 한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규직 전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인턴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그 정규직 그 공채 때 인턴을 한 경험을 인정받아서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좋은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정시로 입사를 한다. 그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예. 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웬만하면 LG U+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을 한 다음에는 임원 면접을 거쳐서 거의 100% 정도 웬만하면 임원 면접에서 되게 이상하게 말하거나 네. 그러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는 다 된다. 채용을 전제로 한 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예. 정말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이 실무 능력을 쌓아서 취업으로 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기 위한 이 인턴이라는 발판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 많은 인턴들 가운데서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정규직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규직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좀 약한 친구가 있어요. 면접 같은 데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그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가지고 못하는 친구들. 네. 뭐 이런 거 자소서도 좀 글솜씨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나한테 일을 한번 시켜보지 정말 잘하는 거 보여줄 텐데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인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몸으로 정말 잘할 수 있어. 성실하게 할 수 있어.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그런 것들이 인턴이기 때문에 기업한테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유롭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그 정부에서도 이른바 좋은 일자리, 좋은 인턴을 위해서 자꾸 이제 정규직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공기업이나 공단 뭐 이런 거는 인턴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정규직 전환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 최근에 한 8개 공기업에서요. 이번 연도 하반기 때는 50% 이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인턴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좀 보장해주는 추세거든요. 많이 지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정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공감 100%에서 하반기 취업 아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당부의 말씀 한번 전해주실까요?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간략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밸런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령 아까 그 거짓말 중에 연봉과 뭐 야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가 되는 거, 내가 이런 점에 유리하면 분명히 마이너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좋은 점만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과정에서는 내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듯이 기업에서도 내가 지원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플러스라는 면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 플러스가 되는 것들은 있긴 있지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밸런스 생각하셔서 지원 계획이라든가 취업 전략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공감 100%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공감 100%의 주제가 또 취업 100%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구직자들을 위한 채용 정보 전해드리는 취업 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C게이트 코리아의 인턴 체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